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6월 11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정말 이 나라 되찾는 시사 다단계 방송입니다. 네. 안녕과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은의 정치를 사랑의 정치다, 자유로운 사랑의 정치다 라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외치고 다니는 인간 아닌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북 좌파들입니다. 그 끔찍한 민낯 저희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뉴스를 보고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여기서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김정은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은 아니 북한에 가서 살지. 네. 왜 이 정말 한복판에서 저러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의 개념이 맨날 굶기고 맨날 때리고 고문하고 그다음에 공개 처형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부 죽이고 뭐 형 죽이고 한 게 사랑이다. 개념이 틀리죠. 네. 이거는 거의 저기 김정은은 매저키스트고 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피학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변태들이에요. 야.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뉴스 보시겠지만 과거 김정은 김정은은 영웅이다.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정치 잘하고 있는, 그다음에 외교도 잘하고 있는 뛰어난 지도자다. 민족의 지도자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인간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인간들이 찍소리를 못했어요.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찍소리를 하고 서울 시내 정말 벌건 대낮에 나와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 정부가 눈을 깜빡깜빡 해주면서 용인하고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부추긴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뭐 사진이라든가 뭐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그게 상당히 돈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푼돈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오는 자금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러면은 이 정부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이 문재인 정권의 화이트 리스트라는 이름 아래 이런 종북 좌파 단체들에게 우회전을 해갖고 쓰리 쿠션으로 그 돈이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아니 김원봉이를 서원을 하자고 하는 대통령인데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금줄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왜냐면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애들이 많아요. 10대 애들도 있고 20대 애들이 딱 무슨 귀엽게 생기고 인물도 좋은 애들을 앞에다 쫙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어떤 분이 연로하신 분이 니들이 이럴 수가 있냐 정신 차려라. 6.25 때 우리 아버지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다. 한 50대 있는 분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뭐 이러면서 얼렁얼렁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또 한 애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다 그런 말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얼른 빼더라고요. 아니 자기네가 말하자면 주사파 뭐 정말 새끼 주사파라면은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논리적으로 싸움이라도 하고 내가 생각은 이렇다면서 사상전이라도 벌여야 될 텐데 사상전은커녕 얼른 몸을 사리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쟤네 종북 알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북 좌파에 이어서 종북 알바가 등장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일단 공식적인 이거 주관 단체가 대학생 단체입니다. 대학생들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쓰리쿠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시민단체, 대형 무슨 시민단체인지 환경단체 지원이 가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금 출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문재인부터 벌써 잡아놔야죠. 바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이 실존한 법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북한은 이적 단체고 이적 단체 수괴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논리라는 게 사랑의 정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 컨셉이에요. 네, 사랑의 예? 정치. 근데 이 사랑의 정치라고 한 거는 뭐라고 할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론이라든가 또는 이 지상파, 이 종편에서 이몽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네. 녹두꽃도 그렇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KBS의 그 다큐멘터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런 모든 걸로 해갖고 세몰이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년 총선에 저는요, 그 전에 김정은이가 한 번 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한 번 와가지고 아마 이러겠죠. 이 절대로 나는 이 우리 문재인 정권이 평화의 가교를 놓는다면은 나는 비핵화합니다. 이러면서 선언할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놈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막 하트 그리고 다닐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의 정치에 대해서 사랑의 정치라고 이 컨셉을 잡은 거를 매우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장해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외교 잘한다 네. 이러면 지들이 그 전에도 했던 컨셉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사랑의 정치라는 컨셉을 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외교 이 부분 능력입니다. 능력 네. 이미지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포근한 민족의 지도자 이 이미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미지를 창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아까 이제 정말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김정은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한번 쇼 한번 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정을 잘 알아요. 김정은 장담컨대 한국 네이버니 뭐 이게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일 한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즐기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저기 어디 양강도 자강도 현지 시찰 가서 한마디 한 게 북한 TV에 나오면 또 그것을 한국 언론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또 보도를 합니다. 내 한마디에 뭐 웃고 웃는 남조선 인민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자기는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믿을 거고. 그럼 와가지고 자 뭐 굉장히 좋은 덕담 방금 뭐뭐 한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뭐뭐 한다면을 쉽지가 않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 정부에게 이 집권 여당에 도움이 주는 멘트를 하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할 겁니다. 선거 개입 안 하면 그게 또 비정상이에요. 지난번에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럼 남북 관계하고 러시아와 미국 관계하고 어디가 더 밀접하고 어디가 영향력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관계입니까? 남북 관계죠, 당연히. 그러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영향을 미쳤는데 하물며 북한이 남쪽의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충동을 안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충동을 느끼고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방법을 할지 고민하겠죠. 상의할 수도 있겠죠.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사랑의 정치라는 게 일종의 그 감성팔이를 김정은에 대해서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 북한 간첩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말하자면 이 사이버 이 간첩들이 한국에서 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활개까지 치는 건데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사랑의 정치 운운하면서 그 종북 좌파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종북 알바인지 아니면 종북 전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것과 동시에 제가 굉장히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른바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여초 카페라든가 또는 맘카페 같은 데를 이렇게 예전에 이제 다 회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요새 회원 등록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설주와 현송월에 대한 글이 각 맘카페마다 하나씩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했는데 사랑의 정치하고 이게 맥을 같이 간다는 생각이 퍼뜩 네,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나온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요. 현성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눈이 고와요. 그리고 이설주 피부가 곱고 하는 모양새가 참 곱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아니 현성호를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카메라를 잡아도 눈이 이쁘고 곱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좀 수가 무섭던데요. 없잖아요. 그 눈이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요. 눈이에요. 그다음에 네. 뭐 누구 백인지 모르지만 뭐 보이는 게 없이 그냥 네, 활개를 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쁘다가 아니라 곱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사실 그겁니다. 핸섬한 것 같은 것도 이쁘다 하는데 네. 이설주도 곱다, 현성월도 곱다. 현성월은 눈이 곱다, 이설주는 피부가 곱다. 네.
야, 이거는 북한에서 쓰는 네, 용어인 겁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맘카페라든가 이런 특히 지금 남자 젊은 친구들은 많이 돌아섰는데 여자들이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맘카페에다가 말하자면 이 종북 좌파 내지는 북한의 스파이들이 아주 대놓고 댓글 작업을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증거예요. 가능합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북한에서 IT 전문가들이요. 지금의 세냥, 텐진, 베이징가 가 있습니다. 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하는 일이 딱 세 가지입니다. 1. 자,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합니다. 2. 가끔 공작에 동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남조선, 남한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댓글 작업합니다. 이 업무 세 개를 가지고 걔들이 나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 있었나요? 김정남 사망할 때 네. 그때 IT 전문가가 뒤에서 배우고 있었죠. 딱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가가지고 돈 벌고 간첩 역할도 하면서 댓글 작업하는 건 낮에는. 그런 이제 걔들 이제 주로 정찰 총국 소속들이에요. 얘네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 보면은 우리 제 아주 전문가 있습니다. 북한 말투 쓴 친구가 있으면 야 북으로 돌아가라 써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 걔들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이트들 농락당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 이 종북 좌파의 민낯, 그다음에 종북 좌파들의 어떤 식으로 종북 좌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겠다고 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벌써 여러분과 함께 이 김정은 이 사랑의 정치에서 열받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네. 자, 오늘 화요일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뜻깊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그 수요일 6월 12일에는 장기표 대표님이 여러분과 만납니다.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점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